의문의 변동 심정리부터 먼저 보고 전체 영상을 안 보더라도 이거 한 10분 것으로 찍어볼 테니까 이것만이라도 한번 보도록 해보자. 일단 글에 갈리는 설명문, 해설적, 분석적, 예시적 주제는 의문의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나눠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원리와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글에 짜으면 처음에 의문의 변동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의문의 변동이라는 어떤 환경에 놓여졌을 때 의문이 어떤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것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중간 1에서는 의문 변동의 원리와 규칙이 나와 있고, 중간 2에서는 의문의 변동의 유형들. 우리가 의문의 변동의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총 4가지가 있죠. 뭐야? 교체, 탈락, 그 다음에 첨가, 축약. 이 안에서도 또 나눠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중간 3에서는 2가지의 의문 변동이 적용되는 경우를 얘기를 한다.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2번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중요성을 묻는 문제가 끝에는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의문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죠.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예시를 통해 한번 볼까? 교체, 국물. 아이고. 헐, 난리가 났네. 자, 국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화가 있고, 그 다음에 솜잎을. 그 다음에 축약. 자, 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거 발음 나는 대로 하면 이제 은절의 끝소리 규칙은 상관이 없어. 그건 해당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기역하고 미음이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뭘로 바뀐 거야? 이 받침이 이응으로 바뀐 거지. 자, 그런데 그래. 일단 된 거고, 조화는 어떻게 된 거야? 조화는 희응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솜잎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받침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된 거네. 첨가가 된 거죠. 좋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네들을 그래도 헷갈리니까 왜 이게 교체고, 왜 이게 탈락이고, 왜 이게 첨가고, 왜 이게 축약인지 좀 특징을 한번 보자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발음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지금 보니까 바뀐 건 뭐밖에 없어? 여기 보니까 받침인 기억이 뭘로 변한 거야? 이응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받침이 다른 걸로 바뀌었어. 물론 비음화가 사용돼서 바뀌었지. 자, 그것을 바로 교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다른 건 다 같은데 어떤 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요. 교체가 된다. 자, 그러면 조화는 어떻게 되니? 우리가 발음된 거랑 비교해보자고. 바뀐 거는 뭐밖에 없어요. 받침이 있었는데 받침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네. 그러니까 희응이 받침이 있었던 게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탈락이 되는 거야. 있었던 게 사라졌다. 탈락. 발음을 해봤을 때. 그 다음에 솜이불 같은 경우도 같아. 발음이랑. 여기도 같아. 근데 어떻게 되지? 여기 끌어줄게. 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요, 뭐 그거 아니에요? 뭐 탈락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응이 사라지고 니은이 왔잖아. 근데 원래는 이 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냥 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뭐야? 의문이 없는 거야. 알겠니? 은가도 없고 의문이 없어. 이건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봤을 땐 이응이 사라진 게 아니고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온 거야? 니은이 온 거죠. 그러니까 첨가가 되었다. 그죠? 자, 원래 없었던 게 하나가 더 올라갔잖아. 그지? 그래서 첨가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다 볼까? 한번 발음한 거랑 또 비교해보자. 여기 같아? 근데 여기 원래 받침이 희응이 있었는데 없어. 그리고 여기 같아.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야? 지금 여기가 즉 희응과 디귿이 이렇게 만났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뀐 거야?
티귿으로 바뀌었네. 그죠? 두 개가 있었던 게 한 개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된 거죠? 축약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교체는요, 다른 음으로 바뀐 거야. 다른 음으로. 자, 그래서 그 규칙에는 일정하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있고, 또 여기는 뭐예요?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니이랑 만나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 이거 뭐죠? 비음 소리로 바뀌는 거죠. 비음화도 있고. 또 니은, 리을이 리을과 만나서 바뀌는 거. 이거를 유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음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디귿, 티귿이 모음 1랑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구개음화. 왜냐면 구개음처럼 바뀌거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정 환경에 의해서 자, 요렇게 된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된소리 대기다라고 해. 얘네들 보면 다 어때? 다른 단어로 교체가 되었다라는 거야. 발음을 할 때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탈락 같은 경우에는 발음된 단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없어지는 거야. 단어가. 그죠? 그 다음에 솜니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게 하나 다시 추가가 되는 것. 그래서 청가, 좋다는 두 단어가 영향을 받아서 한 단어로 바뀌는 거야. 이게 축약이 된다. 아주 간단하지?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우리가 이제 교체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10분이 이러다 넘을 것 같은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외우는 방법 알지? 다음과 같이 7개의 자음으로 음절이 무조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것은 교체 탈락 어디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있지. 음운이 2가지 이상의 변동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거 지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따 보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는 다음과 같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사진 하나 갖다 놨지? 이거 한번 크게 우리 볼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까 7개의 자음만으로 발음이 된다고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온 것 같아. 어떠한 자음이 어떤 대표 자음으로 발음이 되는지 이거는 막 외울 건 없는데 그냥 딱 보면 감으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그 눈으로 봐. 자, 기역 같은 경우는 기역, 쌍기역, 키역이 대표자음 기역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 니은은 당연히 니은일 거고 자, 디귿을 좀 눈여겨보면 해당되는 게 되게 많지. 여기까지는 그냥 알겠어. 근데 여기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지옷, 치옷, 쌍지옷, 히읗까지는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 다음 당연히 리을은 유음, 미음은 미음, 그 다음에 비읍은 비읍, 피읍, 쌍비읍은 비읍으로, 그 다음에 이응은 이응으로 발음이 된다 라는 거죠. 기억이 나니? 확실히 기억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기역은요 어떻게 된다? 기역, 키역, 쌍기역, 그 다음 니은은 당연히 니은. 디귿이 되게 많지? 여기처럼 디귿, 티귿, 쌍디귿,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지읒, 치읒, 쌍지읒, 히읗까지. 리을은 똑같이 유음으로 되고요. 미음은 똑같은 거 미음, 비읍 같은 경우는 비읍, 피읍, 쌍비읍 이렇게 된다. 이응은 이응으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면 좋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오게 되면 발음이 되는 경우야.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키역이 대표자은 기역으로 바뀌죠. 교체가 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야. 티귿이 대표자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비음화를 한번 볼까? 비음화라는 것은 어서 울려서 나는 소리야, 코에서 울려서 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얘네들의 그 선생님이 그 자음표 기억나니? 얘네들의 위치가 그 비음화로 쭉쭉쭉 내려보면 얘네들하고 가깝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비음인 얘네들하고 만나면 요대로 발음하는 것보다 같은 그 비음 계열의
발음으로 바뀌는 게 편하기 때문에 비음화가 사용이 된다고 했었지. 이거는 외우는 법 기억나니? 아, 뭐였냐. 바닷가. 뭐랑 만나는 거예요? 여기 니은 미음이랑 뒤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비읍은 미은, 디귿은 니은, 그 다음에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게 된다. 그죠? 그래서 국물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국물 어떻게 되니? 기역이라는 이 소리가 이 비음인 미음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기역이 미음하고 만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 위치에 있는 이응으로 바뀌죠. 여기 지금 선생님이 만나는 거랑 맞춰서 이렇게 한 거야. 우리 자음의 분류법 그때 봤을 때 그렇게 돼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유음화라는 거는 뭐야? 유음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소리처럼 나는 거잖아요. 유음이 바로 리을이란 말이야. 그죠? 유음화는요, 이 니은이라는 애가 리을과 만나서 유음화가 되는 건데, 얘들도, 약간 종류가 달라. 그죠? 어떻게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니은하고 이 리을의 위치가 뒤에 나오는 초성,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오는 단어의 받침이잖아요. 뒤에 나오는 초성하고 만났어. 그러면 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냐. 이게 리을로 바뀌죠. 근데 이 리을이 있잖아. 꼭 뒤에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기 리을이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니은이 뒤에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리을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는 요거야. 산, 까만 색깔로 가자. 산, 님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니은이 여기 있잖아. 그치? 리을이 뒤에 있어. 그래서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여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살림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이 앞에 있어서 리을로 바뀌는 거 뭐 있니? 요거 있잖아. 칼, 날 이렇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리을이 유음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뀝니까? 칼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같은 유음으로 바뀐다라는 것. 그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 예외가 뭐였을까? 예외 잘 생각해봐. 분명히 얘네들은요, 이렇게 니은 리을이 만났고, 그 다음에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어. 응? 그런데, 아니, 얘네들이 만났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뭐냐고요.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뭐 있었지? 뭐가 있었을까?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날 건데 뭐가 있을까? 자, 보통 유음의 예외가 있지요. 유음의 예외가 어떤 애들이 있냐? 유음의 예외 이렇게 쭉 갈게. 한자가 결합을 했을 때는 예외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 얘네들은 대표적인 게 란, 량, 력, 그 다음에 론, 료, 레, 령 이렇게 되는 애들. 한자로 결합이 된 애들. 얘네들 같은 경우가 접사처럼 뒤에 이제 접사 알죠? 어근 접사 이렇게 해서 만나는 애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니은으로 발음이 되잖아. 어떤 게 있어? 대표적인 거 의견난 있잖아. 의견난.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니은 리을이 만나서 리을로 바뀌지 않아. 어떻게 된다고요? 니은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의견 선생님이 뒤까지는 안 쓸게 난 이렇게 바뀌죠. 얘네들 임, 진, 란 이게 어떻게 바뀌어? 임, 진, 난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생산량 대표적이죠. 얘도 생산량이 아니야. 어떻게 바뀌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뒤만 쓴다. 산, 양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된 소리도 나니까 같이 보자. 결, 단, 력 이거 있잖아요. 결.
자, 요거 어떻게 바뀌냐? 리을하고 있잖아. 디귿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뀌거든. 된소리 바뀌고 그 다음에 뒤에 요렇게 한번 바뀌어. 이렇게. 그죠? 요거는 조금 두 가지 동화가 사용이 된 거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된소리 발음하고 또 하나 유음화는 된 건 아니네요. 그죠? 그냥 니은으로 바뀐 거죠. 이건 유음화는 아니니까요. 근데 자음동화 사용된 거는 맞겠지. 자, 그 밖에 것들이 더 있는데, 동원령, 상견례, 공권력, 얘도 조금 다른 애니까 한번 보자. 공권력.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공권, 여기 된소리 한번 됐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유음화라고 볼 수가 없어. 왜 그래? 한글 맞춤법에 거기에 규정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냥 예외로 두자. 한자의 결합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유음화에 좀 예외로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냐. 이어서 국외음화도 한번 보자. 그리고 조금 구별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리을에, 그러니까 리을이 있어. 아까 우리가 유음한 두 개가 만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유음에 의해서 앞에가 바뀌었지. 예를 들어 살림처럼. 그죠? 뒤에 있는 유음에 의해서 앞에 있는 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죠? 뒤에 있는 거에 의해서 앞에가 바뀌었어. 이렇게. 이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 역행동화라고 그래.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거를 역행동화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게 바뀌면 역행동화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편할 것 같아.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거에 의해서 앞에 게 바뀌었다. 이거는 역행동화가 된다. 알겠지? 자, 그런데 리을이 앞에 있어. 그죠? 앞에 있는 거에 의해서 어디가 바뀌었어? 아까는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거꾸로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바뀌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리을이 앞에 있어서 이게 순서대로 뒤에 걸 바꾸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는 무슨 동화라고 하냐면 순행적으로 이어져서 순행동화라고 하는 거야. 순행동화. 이해갔니? 리을에 의해서 어쨌든 변하는 건데 이러다 벌써 17분이야. 10분 컷이 안 되겠네. 자, 리을이 뒤에 있는 게 영향하면서 바뀌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역행동화. 그 다음에 리을이 앞에 있어. 그래서 뒤에 게 바뀌어. 이거 순행동화.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다. 알겠죠?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외음화 빨리 갈게. 국외음화라는 거는 자, 끝소리가 디귿티귿이 형태소가 여기서 끝소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단어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티귿이 끝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는요 중성이자 가운데 소리가 되고요. 이 비읍은요 초성이자 처음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꼭 구별을 하자. 그래서 디귿하고 티귿이 형태소가 주로 모음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랑 만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외음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요. 자, 중요한 거는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국외음, 경국외음 이렇게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발음하는 거. 그러니까 발음을 하다 보니까 디귿티귿이 약간 영국외와 경국외 사이에 있는 이라는 모음하고 만나다 보니까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외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지가 않아. 구지 같은 경우에는 디귿하고 형식 형태소인 이랑 만났어. 티귿이 이랑 만났어. 이렇게 해서 바뀐다. 형식 형태소라는 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조사 같은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것을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도 한번 볼게요.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두방 사장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얘네들이요 일정한 환경 속에 된소리로 발음이 돼.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내가 사실 발음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발음해보면 알 수 있고, 그 대신에 얘네들의 이 단어를 한번 어떻게 결합이 됐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야.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에서 많이 나오겠지. 단중 된소리 대기 중에서 환경이 좀 다르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그냥 바로 이걸로 볼게.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두방사장 기억나지? 여기 기억이 이게 받침이 이렇게 기억이 받침이 있고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옷이죠. 그래서 뒤에 나온 거 아까 구두방사장 얘기했어. 시옷이랑 만났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발음이 된 거야? 이렇게 쌍시옷으로 발음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음절의 끝에 여기 기억이 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오는 초성의 자음들 구두방사장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쌍시옷으로 발음이 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품고 같은 경우는 요거가 이제 문제가 조금 나오겠죠. 뭐야? 여기서는 방금 독서와 같은 환경은 아니란 말이야. 독서와 같은 환경은 아니야. 왜냐면 지금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났고 뒤에 나온 초성이 다 자음이 이거잖아. 이렇게 만나서 된소리로 바뀐 건데 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럼 얘는 뭐냐? 품고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면 이 품고는요 원래 이게 품다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고가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품다라는 어간, 그러니까 용언, 즉 동사가 어떻게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형식 형태소랑 만난 거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얘가 어간이고요. 얘가 어미가 되겠죠. 자, 근데 어미 중에서도 어떤 어미죠? 여기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얘네들 어미랑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얘네들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야. 물론 외우면 너무 좋아. 외우면 너무 좋은데 이걸 또 외우다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일단 발음을 먼저 해보는 거야. 발음을 해보고 이 단어의 구성이 이렇게 용언으로 된 단어인 건지, 즉 어간 어미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독서처럼 이렇게 명사로 단어가 된 건지, 단일어인 건지 얘네들을 좀 비교해보면 좀 쉽지. 알겠지? 그 다음에 발전 같은 경우도 얘는 또 어떤 예가 되냐. 발전은요 개발하는 그 발에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한자어에서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자어라는 요 단어 리을에서 받침 뒤에 연결되는 애들 중에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된소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자어의 결합이죠. 잠깐만요. 선생님이 잠깐 지울게요. 한자어, 한자의 결합, 한자에서 된소리. 네, 품고는 용언, 어간어미.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단일어, 명사. 이렇게 해서 되는 거.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쉽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 그 다음 우리 뭐예요? 탈락이란 말이야. 탈락은 원래 있었던 발음이 됐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하나 사라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거기에서는 희응 탈락 얘기했잖아. 희응 탈락. 근데 학교에서는 다른 탈락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네. 그러면 그 예시를 프린트물이 있으면 보는 거고. 그러면 모음 탈락 책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자. 모음 탈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음이 탈락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용언의 어간의 끝에 모음이 아나, 어가 어떻게 만난 거야? 그 다음에 오는 게 아와 어로 시작하는 뭐와 결합을 했을 때, 모음과 결합을 했을 때 탈락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엄청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 응? 왜 그러냐면 아나어가 나가. 자, 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어쨌든 모음 만난 거잖아. 그럼 불필요한 건 하나 빠져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사실 이 가서라는 말은요, 이게 원래 이렇게 가다, 이게 서 이렇게 만난 거잖아. 이게 용언 가다라는 그런 용언에서
근데 얘네들을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만난 거냐? 사실 가다라는 용어, 활용이 가능한 얘랑 뭐가 만난 거야? 플러스 아서가 만난 거거든. 아서.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작대기가 뭐냐요? 이거 작대기는요. 즉 뒤에 붙어서 그러니까 앞에나 뒤에 활용이 되는 애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야. 이해가니? 아까 같은 경우에도 품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 왜냐면 이 어간에서 활용이 뒤에 계속 붙잖니, 그지? 이 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붙어두는 거야. 왜냐면 여기 애들이 붙어서 활용이 되는 애들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탈락이 된 거니? 이게 모음인 아가 탈락이 된 거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발음하기도 굉장히 불편해. 아서 이럴 거니? 아니잖아. 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결합되는 애를 빼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한번 볼게요. 첨가는 없던 애가 생긴 거야. 없던 애가 생겼어. 근데 책에서는 그것을 이제 모음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아마 책에서는 이모음계랑 이게 W계 이렇게 나왔을 거야. 네. 얘네들의 모음을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반모음이라고 했을 거야. 반모음. 반모음은 어떤 뚜렷한 음가가 있지는 않고 다만 얘네들을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만들게 도와주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약간 이계라고 해. 이계. 그 다음에 얘는 오나 우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되어라는 애가 있어. 되어. 그죠? 되어에서 여기가 플러스가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요. 두 개 다 가능한 거죠. 되어와 되여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해 갔니? 그래서 이제 반모음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되기 마지막으로 얘는 뭐예요? 거센 소리 되는 거 두 개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축약이라고 한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되는 거. 얘도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희응과 결합을 해서 거센 소리로 바뀌는 거야. 사실 얘네들도 발음 때문에 그렇거든. 희응하고 만나게 되면 발음상 이렇게 같은 거센 소리 계열로 바뀌어주는 게 훨씬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법학 있어요. 법학 볼까? 법학 이렇게 됐어. 받침인 비읍이 뭐랑 만났어요? 희응이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바뀔까요? 피읍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보니까 어떻게 돼? 팍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보니까 두 개가 결합이 됐어. 그래서 피읍으로 바뀌었어. 비교해 보더라도 두 개가 사라지고요. 하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거센 소리까지 이렇게 봤다. 그래서 본문 내용까지 보기가 너무 귀찮으면은 일단 여기 선생님이 우리 여기 간단히 요약한 거를 보고 나서 다시 본문에 보면 예시된 단어들의 예들이 있잖아. 그걸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까지.